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시민교육의 배경, 다양한 개념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세계시민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학생들은 어떤 과업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것인지, 어디까지가 세계시민 교육이고 무엇은 세계시민 교육이 아닌지, 세계시민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은 그동안 이루어지던 환경교육, 윤리교육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환경을 생각하자는 내용이죠.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우리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조금 더 강조하며 그래서 지금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직접 실천을 주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더 도움이 되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은 누가 어떤 수업 내용 중에 가르쳐야 할까요? 분명히 이것에는 정해진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교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세계시민 의식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수업 내용에서라도 그것이 세계시민 의식과 관련이 있다면 다뤄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전혀 세계시민 의식이 없는 교사가 교과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다루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 교육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세계시민 교육이 점점 확산되면서 다양한 수업 내용들이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시민 교육은 꼭 특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간다든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여러 다른 문화를 공부해 보거나 그들의 생활 습관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세계시민 교육은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할 것인지, 이때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실천해보며 어떤 변화를 체험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까지가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학습한 후에 어떤 실천도 없을 경우 학생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낯선 나라에서 전학 온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거나 나와 다른 것이 틀리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깨달았지만 실천해 보거나 그 가치를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재화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를 학습한 후 내 주변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 없이 지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 보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행동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가치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나와 멀리 떨어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교육일까요? 사실 그것도 세계 시민 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작은 나의 주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의 어려움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방법을 알아보면서 매일 샤워를 하는 동안 엄청난 물을 낭비하거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구입하고 물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세계 시민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지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내 주변과 그 실천을 함께 이뤄가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변 친구들을 소외시키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세계 시민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에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이 실천 중심의 수업 디자인 개발입니다. 학생들의 실천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모토를 가진 Reconstructivism은 새로운 교육 철학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입니다. 아무래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알아가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시민 교육에서도 이것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내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고의 전환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까지가 세계 시민 교육의 연속성 있는 교육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계 시민 교육은 크게 세계 시민 교육을 전달하는 사람, 즉 교사를 위한 세계 시민 교육과 그 세계 시민 교육을 받는 사람, 즉 학생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시민 교육을 전달하는 주체인 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처음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다뤘듯이 세계 시민 교육은 그동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개념인 만큼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교사는 없지만 분명 세계 시민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 시민 교육이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위한 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위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상위 기관에서 수업 내용을 조직하여 탑다운으로 많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들이 335 모여 세계 시민 교육을 고민하고 그것이 점차 큰 단위로 확산되는 bottom-up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세계 시민 교육이 확산되었다고 체감되는 것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교육 포럼에 발맞춘 세계 시민 교육 선도교사 양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각 시도별 4명의 중앙 선도교사를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중앙 집합 연수를 1년에 2차례 4박 5일, 1박 2일로 진행하여 집중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한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중앙 선도교사들은 다시 각 시에 40명 남짓한 시도 선도교사들에게 집합 연수에서 배운 세계 시민 교육 연수를 전달하고 1년 동안 시도 선도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장려합니다. 시도 선도교사들은 동교과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교과 선생님들과 연합하여 학교 차원의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이것을 연말에 함께 나누며 적용 가능한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아태교육원에서는 전문직 연수를 진행하여 시도에서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담당하는 장학사 및 각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추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합니다.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점차 다양한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향식의 탑다운 방식의 교사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연수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계획성 있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연수이므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내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발 과정에서 이미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 위주로 신청을 하게 되며 그들이 연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그 안에서 성취해야 하는 과제들을 이행하게 되므로 처음 생각했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교사라는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동안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맞게 그 의무를 수행하고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이런 탑다운 방식의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주도할 경우 선발되는 중앙 선도교사 및 시도 선도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탑다운 연수의 핵심은 그 내용이 주변에 확산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처음 연수를 조직할 당시 생각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과 끊임없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그 가치와 방향을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닌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bottom-up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교사가 교실 수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이를 주변 교사들에게 전달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느껴 점차 그것이 학교 단위로 확산되고 더 크게는 지역 전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텀업 방식의 교사 대상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텀업 방식의 연수는 먼저 그 필요성을 느껴 시작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단결되어 그 힘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일치하여 본인의 의지로 시작하는 일인 만큼 쉽게 그만두거나 변질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미리 실천해 보았다는 전제 하에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으면 미리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그 연합체가 끈끈하게 단결되어 조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그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치가 동일할 뿐 아니라 아무래도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모임이 지속되는데 어려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은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이고 물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쉬워도 주변에 확산되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끔 이어지는 데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과 점점 확산되는 공유된 가치를 지속시키는 것 또한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더 큰 규모로 발전되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움이 있으면 보다 쉽게 확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중단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래에서부터의 확산이 구조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그 어떤 그룹보다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력하게 확산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연합되어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혼자 한두 번 실천하는 것은 쉬워도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구성하였을 때 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장면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시민을 받는 대상이 항상 학생일 필요는 없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 정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학생이라 했을 때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을 만나 내용을 전달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은 크게 교과, 특정 교과의 수업의 일부분, 동아리, 방과 후 총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교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이슈화되면서 처음에는 각 교과에서 그 내용이 세계시민교육과 연결될 때 그것에 부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를 첨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룰 내용이 방대해지고 한두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뤄서 그것이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과에서 수업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과 선택이 점차 학생의 선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진로 적합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에 따른 많은 수의 교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에서도 2019년부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교과가 교육과정에서 승인되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승인된 세계시민교육 교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것은 교양교과로서 학생들에게 성적이나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와 출석률의 기준을 도달하면 이수 처리되는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학생 선택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듣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절학기 형식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과가 끝난 후 방과 시간이지만 정규 교과를 편성하여 이때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 과목을 듣는 구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년을 구애받지 않고 관심이 있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수업을 듣는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의 일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접목하여 다뤄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는 단원마다 세부 주제를 가지고 그 시기 동안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주제가 세계시민 요소와 관련될 경우 이때 세계시민교육을 함께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맥락을 구성하기 위한 배경으로 활용되거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의 큰 목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세계시민교육을 접목해서 가르치는 경우 기술을 개발하여 발명품을 만드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맥락 배경을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목표를 그들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한 후 학생들이 발명품을 개발하게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기술은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적인 측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좀 더 동기를 심어주며 이후 실제로 발명품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함께 논의하여 우수 작품을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연합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거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면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하는 활동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교과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세계시민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가장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아마 교사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용이하게 세계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아리는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이루어지고 보통 1년 단위로 소수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명과 특성에 따라 그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동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화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계시민 동아리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동아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 모일 때 보통 2-3차시 정도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형 학습이나 외부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하는 프로젝트 중 해외 교류 학교를 찾아 문화 교류를 하고 서로 다름을 알아가며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근처에 있다면 아태교육원의 모의유엔실을 활용하여 각국의 대표가 되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회의는 사실 회의 장면으로 조성되어 있는 외부에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느껴보는 것도 좋지만 학교 안에서라도 구조적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함께 서로의 문제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어디에서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수업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이 있습니다. 방과 후는 일반적으로 주당 2, 3회의 수업을 통해 이 내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내용을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과업을 여러 번 만나서 수행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구성한다면 또 다른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앞서 말한 교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처럼 방과 후 교과로 세계시민교육을 개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과 개설의 경우 토요일에 며칠간 하루에 3, 4시간씩 집중적으로 하거나 방학 때 연속으로 집중적인 코스를 이수하도록 구성한다면 깊이가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3, 4시간이 확보된 방과 후의 경우 다 같이 외부로 나가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등 교육과정 내에서 시간을 함께 융통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전달할 때에는 비단 교과 시간뿐 아니라 독립적인 세계시민교육 시간을 할애하거나 방과 후 또는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자유롭고 체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교사와 학생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교사에게 필요한 세계시민교육은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아래로 전달하는 탑다운 하향식 방식과 뜻이 맞는 3, 3, 5의 선생님들이 모여 세계시민교육의 긍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전달하고 이를 점차 구조화시키는 바텀업, 상향식 방식의 연수나 연구의 조직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준비가 되었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교과 내에서 주제로서의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동아리나 방과 활동 등 정규 교과 수업 외의 기타 활동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구성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은 절대 어려워 보이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여러 교과에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